함께하는 박철성 주간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오셨죠? 아시아경제TV의 리서치센터 박철성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외국계 증권사에 의한 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통정, 자전거래 현장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외국인의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외국인이 주가 조작을 했을까요? 아니면 검은 머리 외국인 짓일까요? 그동안 말로만 무성했던 외국계 증권 계좌를 통한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불법 주가 조작에 대해서 철퇴 경고를 했습니다. 주가 조작꾼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입니다. 하지만 주가 조작꾼들은 한결같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죠. 마치 현 정부를 조롱하듯 꾸준히 대규모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감원과 거래소, 검찰, 국세청의 칼끝은 대형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신라젠을 겨누고 있습니다. 또 연일 불법 작태 제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그 일가의 대한항공 그리고 한진칼 역시 사정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모건스탠리 외국계 증권사에 계좌가 동원된 불법 통정거래 현장까지 포착됐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말로만 떠돌던 외국인의 주가 조작 의혹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네, 외국인의 주가 조작 정말 보통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분식회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불법 통정거래의 온상이 된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통정거래에 외국계 증권사 계좌까지 동원이 됐다.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죠.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본 그래프엔 주가 조작꾼들의 발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4월 10일 장중에 60만 원, 최근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때부터 세력들은 본색을 드러냈죠. 차익 실현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은 통정거래로 시세 조정을 했습니다. 철저히 주가 관리를 한 겁니다. 그래프상의 계단식 하락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개미 투자자들이 투매에 가세했을 것이고 주가 폭락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유한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 주가 관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분식회계 논란이 터졌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곧장 폭락했습니다. 지난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종가는 35만 9,500원. 이는 최근 전고점 대비 약 41%의 폭락입니다. 17거래일 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통정거래 현장을 보고했고 주가 조작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또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주주들이 단체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투자자들을 속였다면서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세력들은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융당국을 비웃듯 연일 불법 시세 조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세력들은 통정거래에 총 5개의 증권사를 동원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앞서 얘기처럼 외국계 모건스탠리 증권사 계좌까지 동원됐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가담했고 조직적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이날 모건스탠리 증권사 계좌의 첫 거래는 11시 17분 36초 7,514주의 순매수로 출발했습니다. 한 주당 매수 가격은 전일 대비 0.13% 하락한 38만 9천 원으로 추정 분석됐습니다. 그렇게 오후 1시 20분 55초까지 모건스탠리 계좌를 통해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모건스탠리 계좌에서 첫 통정 거래는 오후 1시 28분 10초에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시, 분, 초까지 일치한 통정거래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들의 통정거래는 이날 장 마감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한편 박영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에 대한 질문에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자만 내던 회사였다. 2015년 증권거래소에서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면서 2016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됐는데 적자 회사가 상장된 건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위해서 규정까지 변경한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2015년 당시 증권가에는 금융가에 우병우 같은 사람이 존재했다는 얘기를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사람이 당시에 금융위원회 고위직 간부였는데 증권거래소의 규정을 바꿀 수 있었던 요직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국정조사 때 관련 내용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대면한 적이 있던 박영선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재용 부회장 답변이 이상했다. 그저 모르겠다라고만 답하면서 굉장히 얼버무린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박영선 의원 주장은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소의 규정이 바뀌게 된 배경까지 분명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뿔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바이오 돌풍을 일으키면서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라간 이 신라젠 종목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신라젠은 결국 개미 무덤이 되는 겁니까? 바이오 대명 사건인 신라젠의 불법 통정 거래를 통한 시세 조정, 주가 조작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라젠 일본 그래프를 볼까요? 세력의 검은 손길이 뻗쳐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을 철저히 농락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라젠 세력들은 일명 설거지 팀을 투입했습니다. 이익 실현을 하면서 그래프는 계단식 하락을 연출 중입니다. 지난 11일 신라젠 세력들의 통정 거래는 총 3개 증권사가 동원됐습니다. 세력들은 키움증권, 미래대우증권 계좌를 통해서 오전 9시 2분 23초 동시에 첫 통정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NA투자증권 계좌는 이보다 늦은 오전 9시 7분 58초 첫 자전 거래를 돌렸죠. 이들은 중점적으로 3개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통정 거래에 불을 뿜었고요. 이는 장마감 때까지도 계속됐습니다. 도대체 누구 지시를 받고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것일까? 상당히 궁금해들 하고 있고요. 이 금감원과 거래소, 검찰, 국세청이 이들 계좌를 정조준하는 배경입니다. 네, 이런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이 나지 않도록 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저번에 한진칼과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거래 현장이 또 감지가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말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그 일가에 대한 불법 폭로가 연일 계속 터지고 있죠. 그런 와중에 시세 조종을 노린 통정거래 현장이 연일 포착되고 있습니다. 계좌 추적과 IP 추적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한항공의 불법 통정거래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세력들은 그동안 줄곧 대규모로 통정거래를 일으켜왔습니다. 대한항공 세력들은 지난 11일도 집중적으로 총 4개의 증권사 계좌를 이용했죠. 통정거래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들은 미래대우증권 계좌를 통해서 오전 9시 1분 16초 통정거래 포문을 열었습니다. 또 키움증권 계좌에서는 오전 10시 25분 50초 첫 통정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NA투자증권 계좌에서는 오전 9시 12분 8초에 첫 번째 통정거래를 했고요. 9시 26분 40초부터 장 종료까지 줄곧 불법 통정거래를 자행했습니다. 이날 특이한 것은 대한항공을 보유했던 신한금융투자증권의 계좌인데요. 신한금융계좌의 장 출발은 매수 일변도였습니다. 첫 통정거래 포문은 오후 12시 38분 18초에 열렸습니다. 이어서 12시 39분 21초부터 신한금융계좌는 강한 매도세로 급전환됐습니다. 이어 간간히 통정거래를 일으켰고 오후 2시 56분 12초부터 통정거래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는 장 종료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한진칼도 통정거래에 의한 시세 조종이 자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한진칼은 키움증권 계좌를 통해서 오전 9시 4분 57초 첫 통정거래의 발생을 일으켰습니다. 오전 11시 0분 30초부터 장 종료까지 줄곧 통정거래로 장을 끝냈다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 의혹들이 더 이상은 주식시장에서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한 금융당국의 이 활동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어떤 활동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주가 조작과의
한판 승부, 전쟁 선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주가 조작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공무원과 언론인이 뒤늦게 구속이 됐죠.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고 해외로 이민 간 팀원을 활용할 정도로 상당히 치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는 인터넷 관련 회사 S사의 대주주 광모 씨 등이 전문 시세 조종 세력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주가를 조직했고 또 이를 통해서 약 2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조세 피난처로 우회한 검은머리 외국인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죠. 따라서 국제조사팀을 중심으로 검은머리 외국인의 국부 탈취, 유출 행위를 엄하게 다스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때 만약 필요하면 외국 감독기관 또 검찰과도 공조를 할 계획이죠. 금감원은 상장회사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불공정 거래 전력자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조사에 활용하고 불공정 거래 전력자의 경영이 참여가 될 경우에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참여에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서 장부와 서류 등 이 혐의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연내 현장 조사권 확보에 나서게 됩니다. 아울러 향후 디지털 기기 증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도 추진합니다. 조효재 금감원 부원장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시장 규율의 실효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불공정 거래자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라고 힘을 줬습니다. 그나저나 주가 조작꾼들 간이 배 밖에 나온 겁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까? 최민수가 그랬죠. 나 떨고 있니?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최민수는 그렇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꾼들한테는 그 정도 갖고는 약발이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지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 박철성 주간 증시가 여러분 얼굴에 꽃이 피는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